자, 오늘은 엑스턴 스포츠 이 픽업 트럭이 왜 승차감이 하드한가, 그런 이유와 또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한 소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호치케스랑 좀 모나미 볼펜을 분해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뭔지 딱 보시면 어떤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우측이 일반 승용차, 일반 SUV의 스프링을 형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 두꺼운 스프링은 바로 그 렉스턴 스포츠의 픽업 스프링을 한번 형상화 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픽업이 스프링이 두껍냐? 그 이유는 바로 적재 중량이 일반 차량은 다르게 적재함이 500kg 내지 700kg를 견딜 수 있는 강성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차이점은 물건을 올려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무거운 건데도 거의 높이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를, 그쵸?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 올려놓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죠. 자, 보통 이렇게 일반 승용차는 짐을 싣게 되면 차가 그냥 푹 처져 버립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차감을 따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스프링은 소프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같은 픽업은 적재 공간이 매우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많은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강성 스프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승차감 차이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한 2cm 가량을 들었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호치케스 알들이 떨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막 튀어오르죠?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막 전지집듯이 막 튀어오릅니다, 그냥. 예. 자, 이번에는 똑같은 높이로 일반 스프링 해보겠습니다. 자, 상하로 요동은 치지만 호치케스 알 자체는 튀어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보니까 이게 상하로 진동이 많이 크네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보셨다시피 이 호치케스가 느끼는 진동 자체는 상하로 많이 움직였지만 막 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까 전과 다르게.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렇게 출렁거려 타겠나. 그래서 있는 게 바로 쇼버라는 겁니다. 댐퍼라고 하죠. 자, 댐퍼를 재현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약간의 댐퍼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댐퍼가 가져다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튀는 걸 내가 만약에 댐퍼가 있다 하면은, 자, 좀 더 댐퍼 세게 해볼까요? 예. 한두 번밖에 안 튀죠. 없을 때는 막 튀던 게 댐퍼가 잡아주니까 두 번만에 끝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쇼바가 해준 역할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원리를 아주 생각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즉, 하드한 스프링은 승차감이 하드하기 때문에 당연히 팅통 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에 들어간 스프링은 그 쇼바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이 하드한 스프링에도 쇼바가 들어갑니다. 쇼바는 이 스프링의 탄성으로 인한 진동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쇼바가 없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방지턱 한번 넘고 나면은 그 출렁출렁 하는 게 아마 100m 이상 계속 지속될 거예요. 쇼바가 그 출렁임을 더 출렁이지 못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가 이 짐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한 스프링을 써야 한다면은, 승차감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스프링을 좀 소프트한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500kg까지 굳이 실을 필요가 없어, 나는 한 평소에 짐을 200~300kg 밖에 안 실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을 이 정도 소프트한 타입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소프트한 타입으로 튜닝을 통해서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하드한 스프링조차도 이 쇼버, 아까 전에 저희가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쇼버, 그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 쇼버의 성능에 따라서 그 진동이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죠.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일반 모노코크 바디, 그리고 이거는 이 프레임 바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이 프레임이 존재하다 보니까 보통 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에서 발생한 떨림이 운전자에게 그 쇼바 스프링을 통한 다음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체가 진동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 프레임 바디는 이 프레임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공간이 별도로 얹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얹어져 있는데, 그 별도로 얹어져 있는 게 이 프레임의 용접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시는 포인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 마운트를 통해서 그 고무 부싱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용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차체하고 이 프레임하고 어느 정도의 유격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게 떨립니다. 그러면 얘도 같이 떨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고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동,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프레임 바디 특유의 승차감입니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 바디 승차감을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으니, 이 애초에 처음부터 프레임에 들어가는 진동 자체를 약간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프링이나 쇼버의 튜닝을 통해서 충분히 좋게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프레임 바디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 바디 태생의 승차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바디라는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승차감을 좋게 개선할지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고요. 가장 1차적으로는 이 타이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와 20인치 두 개의 휠이 있습니다. 휠이 크게 되면은 전체적인 타이어의 외경은 같기 때문에 휠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타이어의 편평비가 틀려집니다. 이 편평비라는 건 타이어의 그 측면에서 봤을 때의 두께인데요. 그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당연히 승차감은 소프트해집니다. 왜냐하면 쿠션이 좀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타이어가 얇아지면은 타이어가 먹어줄 수 있는 그 쿠션감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승차감이 하드해지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20인치보다는 18인치가 승차감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같은 20인치라 하더라도 타이어를 약간 튜닝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승차감을 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타이어가 그렇게 충격을 먹어줬습니다. 타이어의 성능에 따라 틀리겠죠? 또는 휠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죠? 그 먹어준 게 이제 두 번째로 오는 게 바로 스프링이죠. 그리고 쇼바죠. 자, 스프링과 쇼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튜닝을 통해서 순정보다 승차감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타이어, 스프링, 쇼바까지 이어진 승차감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설사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레임과 캐빈의 유격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하부의 프레임에 전해져 오는 진동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쪽에서도 캐빈 쪽에서도 진동을 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프레임 바디의 승차감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상 보내드리면서 이 쌍용 자동차를 이런 또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올류 렉스턴을 접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더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좋은 정보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